왜 사람들은 나를 재수없게 보는가? 재수없는 놈으로 보는가? 야, 오늘의 고민이 직접적이고 하고 솔직하네요. 왜 그렇게 나한테는 그 뭐라고 그러지? 안티가 많은가?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볼게. 예. 내가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용해졌지만 어느 날 기자한테서 전화가 와. 모 씨가 윤여정 씨라는 분이 아카데미상을 받게 됐다. 그래서 멋있게 대답했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바람핀 남자에 대한 우아한 복수 같다. 멋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 얘기하고. 내 깐에는 서구식으로 아카데미상 탔다니까 얘기한 건데. 이게 너의 남의 잔치에 네가 뭔데 젓가락을 얹느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자식아. 그 재수없는 소리 하느냐. 전시회가 중단될 정도로. 취소가 됐어요? 그럴 정도로. 네. 한때 엄청나셨어요. 친일 그거 친일도 내가 친일이게 생겼어요. 그 해방 60년 기념. 이게 또 한일 수교 60년 한 세 가지가 몇십 년을 딱 맞는 해가 있더라고. 예. 한 2005년 정도 됐겠네요. 60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자가 뭘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중요한 해. 그러면서 날 쳐다보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날 쳐다보는 게 너밖에 없다는. 누구도 일본에 대해서는 말하기 꺼려한다 이거지.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있으면서 몇 번 연재를 했어요. 가보니까 일본이 엄청나더라고. 기차 타고 오사카 가는데 한도 끝도 없이 집이 있어. 우리 서울서 부산 거리 좀 되면 거기 산도 있고 빈 데가 많잖아. 그렇죠. 그러나 결코 우리가 일본을 능가할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산케이 신문이라고 거기 기자하고 인터뷰한 거 독도 문제 처리에 있어서 내가 일본이 한 수 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한마디만 딱 딱 뽑아가지고. 뽑아가지고 그때 또 죽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전혀 아니죠. 네. 난 네. 그 단어를 좀 이렇게 짜집게 해서 그렇죠. 네, 의도를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의도가 아닌데. 그럼 그때 그 헤드라인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왔던 게 친일의 친은 친할 친의 뜻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나와서 더 이게 그게 친일이 맞아요. 해석이 일본하고 친하게 지나다. 친할 진짜 맞죠. 친일. 근데 완전히 바뀐 거야. 친일이 매국을 뜻으로 한글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쓴 건데.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지? 내가 무슨 굉장히 아닙니다. 저는 이제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내 표정이. 아유 아닙니다. 그래서 다 봤어 지금 여기 아닙니다. 오해세요. 오해가 아니고 예. 그 당시는 그러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러니까 재수 없는 놈, 방정 떠는 놈 그런 놈으로 이렇게 평판이 나버렸어. 굉장히 난감하셨겠어요. 난감한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그때 아무것도 못했죠. 그땐 재판도 없었는데 그거 쓴 이후로 2년 동안 활동을 못했고. 프로그램에도 하차하셨잖아요. 프로그램 하차한 건 당연하고 친일 때도 2년 동안 유배 생활했어요. 이번 재판 때 5년 동안 유배 생활하고. 네.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을 대작해 자신의 작품으로 팔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기냐 관행이냐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지난달 공개 변론까지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건 미술계 관행이란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여부는 구매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 화투를 예. 잘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화분처럼 생각나게 처음 할 때는 화투를 잘라가지고 진짜 화투를 잘라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팔았는데 이걸 좋아하니까 내가 조수한테 이걸 좀 똑같이 그려라. 그래도 뭔가 다르니까 이렇게 고쳐가지고 사인을 해서 팔잖아.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는 조용남 네가 그린 게 아니고 이건 조수가 그린 거기 때문에 조수의 그림이지 왜 네가 팔아서 횡령을 하냐. 사기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조수를 다 써요. 바쁜 화가들은 조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조수를 써야 되고 그림에서도 많이 조수를 쓰게 돼 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조수 쓰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난 거지.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 가서도 똑같이 그런 거 조수 써도 되고 안 알려도 된다. 예전에 그 로댕이 조각할 때 까미 우쿨레들 이렇게 조수로 쓰면서도 로댕 이름으로 작품 출품한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제가 우리 오늘 조용남 선생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예. 거침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질문을 피해가지도 않으세요. 예. 아주 그냥 선생님의 생각과 감정을 그냥 거침없이 표현하시고. 그렇게 해야 편하니까. 네. 내가 그렇게 해야 나래 씨하고 통화가 잘 될 것 같아. 내가 먼저 그렇게 필터 없이 얘기를 해야 네네. 나래 씨도 그렇게 따라서 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약간 겁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당하시고 이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뭘 물어보면 네. 아주 선생님의 생각을 바로바로 당당하게 표현하니까 필터 없는 게 맞죠. 네. 좋은 얘기예요. 네네. 그게 확 느껴지거든요. 아, 조용남 선생님이 좀 이런 특성이 있으시구나. 네. 필터 없이면 필터에서 가려지잖아. 찌개기가. 얼마나 찝찝해. 필터가 있으면은.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아까 왜 내가 이렇게 말만 하면 안티가 생기고 내가 하는 말들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나 정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거든요. 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네, 왜 대중들은 선생님이 말씀만 하시면 논란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의람되지만 이 세 가지 사건이 그러니까 한 분에게서 일어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강한 사건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하나만 겪어도 약간 큰일 같이 느껴질 정도로 세 개를 다 겪으신 거잖아요. 근데 네. 네. 저 재밌는 얘기다. 네. 내가 멋있는 남자같이 아니 느껴지는데 멋있으시라고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네. 내가 멋있게 느껴졌어. 속으로. 와, 내가 이렇게 멋있는 남자구나. 와. 그러니까 저 같아도 제가 만약 기자면 선생님한테 전화 드릴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뭔가 뭐 하나 이게 뭐. 와. 예. 조회수 기사를 클릭 수가 높은 게 되게 기사하기에는 중요해요. 너무 기자님들. 진짜 이제 저도 이제 그 고객님하고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근데 너무 그러니까 진짜 화통하시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까지도 진짜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내가 가족이거나 이랬으면은 약간 좀 저 얘기만은 약간 좀 하지 안 했으면 좋아할 텐데 하는 그럴 순간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다들 들어보면 이제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신데요. 네.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네. 논란, 이 논란이 되는 데는요, 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공통점이. 네. 나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네. 고객님 저희 같이 들으면 안 될까요? 아니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 네. 우리끼리만 하고 괜찮을 것 같으면 내가 그럼 1차 들어보시고 저희한테 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더 깊이 긴 시간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근데 일단 요 세 가지 말씀하신 걸 보면요. 선생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이시고 어떤 뜻이고 다 알겠어요.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화법 자체가 논란 화법이에요, 이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화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가려.
가령요. 아까 왜 윤여정 선생님한테 예. 바람핀 남편한테 하는 우아한 복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친일에서의 친은 친하다는 네. 뜻이다. 솔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가식도 없으시고 솔직하신 거예요. 그런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화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다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다 받으셔서 이제 마음 많이 편안해지셨을 예. 텐데요. 이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은 고객님 저희도 같이 봐도 괜찮나요? 그러죠. 네. 다행이네요. 네, 예, 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해온 거를. 네. 제가 화투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이 평범한 콜라병을 있는 그대로 그려 크게 성공한 것에 착안 저 또한 우리 국민에게 가장 대중적인 놀이기구인 화투를 찾아내서 그것을 팝아트로 옮겨낸 것입니다. 앤디 워홀. 세밀한 화투를 그리면서 조수도 기용하게 됐고 저는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틈틈이 TV로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저의 작업 방식을 누구에게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님, 저는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습득하고 사회에 보탬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부디 저의 결백을 가려 주십시오. 네. 저 장면이 내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이야. 내가 울먹거린 거. 네. 울먹거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5년 동안 그 한이 쌓였나 봐. 나도 모르게 창피해 죽겠어. 저거 한 거에 대해서. 근데 좀 어쨌든 선생님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대중을 상대하셔야 되는 위치에 계시잖아요. 근데 대중은 불특정 다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중들은 어떠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잘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선생님 이렇게 변론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쭉 보면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불리하겠구나라는 걸 그랬어요? 제가 그 느낀 게 최후 있었어요. 진술에서요? 네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요. 보면 제가 화투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제가 화투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이 이렇게 해서 쭉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게 대중들은 그럼 앤디 워홀하고 같은 급이란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신데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냐면 대중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세밀한 화투를 그리면서 세밀한 화투를 그리면서 조수도 기용하게 됐고 저는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틈틈이 TV로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자기 힘든 거 시키려고 조수를 돈도 많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법관님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조수한테 대신 그리게 하면서 무슨 예술가야?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대법관님 부디 제 결백을 가려주십시오. 이 결백 물론 법정이니까 제 결백을 가려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그냥 대중들의 시선에는 이런 것들이 약간 변명 내지 핑계를 댄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화법이신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짚으실 때부터 지금 충격받으셨어요. 네, 그런 표정이시거든요. 지금 다 내 문제는 해결됐네. 수고했어. 예? 가시려고요? 해결됐잖아. 아니, 뒤에도 살짝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또. 네, 네. 인사할까? 아니, 나눌 얘기 또 있어가지고. 또 있어요? 네, 있습니다, 선생님. 예.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요. 좀 오해를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화법은. 이게 논란 화법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대중들은 선생님을 1대1로 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조수를 뽑아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러한 예술 작업을 같이 하실 분을 이랬으면 훨씬 논란이 덜했을 거예요. 네. 조수를 기용해서 그러니까 야 네가 그렇게 돈이 많아? 도대체 조수를 몇 명을 뽑을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미리 5년 선생님 있다고 알려주지. 자식아. 제가 미리 연락을 좀 드릴까 그랬나 봐요. 그래. 굉장히 놀라셨네요. 발리에 생긴 일에 조인성 씨처럼 이렇게 이야. 많이 놀라셨어요. 깊숙이 너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하신다고요. 잘하시는 분이세요. 많이 놀라셨어요, 우리 고객님. 정확한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가수로서도 정점을 찍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예술 영역에 도전을 하셨어요. 이 되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그것도 아주 젊은 시절이 아니라 뭐 중년이 넘은 다음에 시작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데에 틀을 깨고 나가시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창의적이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티스트 맞아요. 왜냐하면 아주 창의적이고 창조적이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실 때 대중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는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감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중이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공감을 밑바탕으로 해서 대중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내가 좀 요거는 바꿔 표현해야지. 요것만 싹 들어가면 상당히 선생님의 그 진의가 잘 전달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워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다르고 다르다. 좀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말을 정제 해야 되는데 난 낯가는 최대로 정제하는 데를 하는 게 그렇게 된 거야 지금. 그때 선생님 대법원에서 쭉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때 어떤 얘기를 좀 선생님 하시고 싶으셨어요? 어떤 게 가장 선생님한테 중요하셨어요? 나는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조수 쓰는 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조수 안 쓰고 그림을 그렸겠어요 혼자서 그 수많은 점을. 조수 쓰는 화가를 내가 다 알잖아. 오랫동안 했으니까. 근데 이미 사람들이 내가 한 게 사기라고 다 믿고 있는 터라서 뭘 얘기하기가 참 난감했어요 진짜. 그렇게 할 경우 평생 사기 전과가 붙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한테. 이건 뭐 내가 사기꾼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냐.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올라가서 싸워서 무죄가 난 거예요. 대법관 4명. 대법관 4명 앞에 서봐봐. 와, 내가 지금 오 선생 앞에 서도 지금 개떨듯이 떨고 있는데 대법관 앞에 있고 그런 살벌한 자리. 네. 거기까지 올라가서 무죄 네. 받았지. 네. 뭔가 조금 인생을 약간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어떻게 참았느냐. 불리한 것도 있지만 득도 또 있어. 따지고 보면 험난한 그 5년 동안 조용남이 그림 그린다는 걸 선전해 준 거야. 그 그림값도 올라가고 또 화가로도 유명해지고. 긍정왕이십니다. 그 리액션을 하기로 저희가 네.
너 그래야 저 공황장애 안 걸려.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장애. 그거 웃으려면 네 표현을 해야 돼. 이게 왜냐면 저는 대중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자면요. 예. 사실 이제 그림 이제 대장 문제는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아우 너무 고생하셨겠다. 오해한 우리가 잘못했네. 사실 그래야 맞는데 여전히 대중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무죄까지 그것 때문에.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거야. 네. 무죄까지 받았는데 네, 그게 얼마나 이중 삼중으로 억울하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짜? 네, 조금 더 예. 좀 탁 찌르는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우리 선생님이 귀한 걸음 하셨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재능이 아주 많은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노래도 물론 잘하시고 그림도 그리실 때 보면 정말 창의적이시고 창조적이고 그러니까 재능이 아주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어떤 언론에 나간다든가 신문에 나간다든가 공개적인 파문이나 파장이 있는 이야기를 하실 때 워낙 머리도 좋고 재능이 있는 분이다 보니 나름 유머와 위트를 쓰신다고 비유를 드시는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중들은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왜 대법원 그때 변론하실 때 들어보니까 옛 어른들이 화투패죠. 많이 가지고 놀면 패가 망신한다. 제가 너무 화투패를 너무 오래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머러스한 좋은 자리에서는 유머러스한 발언이거든요. 근데 대중들은 아니 그게 아니고 화투패를 너무 많이 갖고 놀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거잖아. 이렇게 바라본다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중들이 오해하고 검찰에서 오해했던 거는 직접 안 그렸다라는 건데 그거를 쏙 빼고 말씀하신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아주 비유를 유머러스하고 위트 있게 쓰신 거예요. 근데 이게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 때로는 선생님의 진의를 잘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네. 오 선생님 네. 기자가 전화가 와서 네. 윤여정 씨라는 분이 네네. 아카데미 수상을 여우조연상 상을 타고 여우조연상을 타게 됐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음.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말하면 더 그 오은영 스타일의 맞을까? 네. 저는 이제 그 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질문이 살아있어요? 네. 그때 우아한 복수를 한 거죠? 라고 하셨을 때 전달하고 싶었던 정말 선생님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나보다 훌륭하게 됐구나. 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걸로 한 거죠. 네. 그게 내 진심이었고 네. 그 여자가 굉장히 훌륭하게 됐구나. 축하한다 결국은. 그렇지 그런 뜻이지. 그때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아한 복수 같은 그런 어떠한 위트와 나름의 재기발랄한 용어, 비유를 안 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같이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입장을 보면 아주 까마득한 후배가 주제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입장에 생각하면 굉장히 위트 있으신 분인데 고객님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위트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 무슨 소리예요? 그 위트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없으신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예,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위트가 있으신 분으로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상이 되시는 분은 전혀 보호를 못 받는 느낌이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 약간 좀 이게 유쾌하게 밖에 웃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미국식 사고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영어식 어떤 표현이라면 조금 덜 맞아요. 오해를 받으실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복수라는 단어는 선생님 마음 안에 내가 예전에 힘들게 했지. 그렇죠. 힘들게 했지인데. 거기에 대한 그 복수란 단어가 나와. 그럼 네. 거기에 대한 나 그렇지. 자기 막 네. 자책감 네네. 이걸 다 섞어서 얘기한 거지. 네. 근데 그거를 증명하지 않아도 결백은 결백인 거 맞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흐르면 우와. 증명하지 않아도. 결백은 결백인 우와. 겁니다. 음. 그런데 선생님은 결백을 우와.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결백을 증명해야 되는 중차대한 상황이 생길 때는 증명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해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선생님이 더 경험 안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잘못한 게 아니고 자꾸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그 상황을 피해가는 게 맞아요. 방법을 바꾸시는 게 맞거든요. 17년도 말쯤부터 좀 죽을 것 같고 이제 숨 안 쉬어지고 공황 증상이 쓰러져서 막 거의 막 죽기 전까지 갖게 돼서 그렇게 이제 병원을 다니게 된 거죠. 좀 공황장애랑 그 우울증, 그 양극성 장애라는 얘기도 들었고 정신적인 것들에 대한 약을 좀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네, 그죠. 시기나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도 다 기억나요. 신서유기 강식당. 나의 송민호 씨 축하드립니다. 송민호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종이가 어딨지? 종이가 어디 갔어? 둘 다 싫어요. 되게 힘든 시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신서유기 촬영을. 가서 촬영 끝나고 형들 아무도 모르게 혼자 나와서 울고 촬영 다시 들어가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촬영 안 하면 정말 삶이 비극 같은 느낌이었고. 집에 혼자서 있게 되는 시간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뭐가 됐든 약해진 모습을 오픈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습관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굳이 안 해서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싶지 않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용기가 없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 좀 알아달라 라는 느낌으로. 근데 아직 그렇게 얘기를 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뭐가 나한테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인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무엇이 나를 이리도 즐겁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되게 커요. 이런 나의 상황을 남들이 알면 전혀 공감 못할 텐데. 배부른 소리 안 하고 갈 거야. 그런 것 같네요. 우리 민호 씨가 좀 용기 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네.
너무 공감하는 바고 저는. 예. 우리 멤버들은 이렇게 민호 군이 좀 정말 이렇게 마음을 딱 잡고 얘기한 건 좀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극현실주의 우리 승훈 군은 어떻게 보셨어요? 또 이렇게 화면에서 울면서 얘기하는 모습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살피지 못했던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미안한 부분도 있고. 민호가 어떤 마음에서 또 힘들 때마다 얘기를 안 하는지도 알고 있어가지고 굳이 이제 뭐 물어보진 않지만 조금 뭐 공백의 시기가 있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떤 마음인지 좀 이제 대충 이제 저도 스케줄표 보면 이제 이때쯤 얘가 좀 이럴 것 같구나라는 거를 좀 어렴풋이 알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좀 전화하거나 하는 편입니다. 네. 마태형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민호가 좀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왜 이 민호는 뭐가 이렇게 이 송민호라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이걸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그냥 해보면 팬도 있고 열광하는 동료도 있고 예술적으로나 음악적으로도 성공을 했어요. 인정도 받고 그리고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통 성공을 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민호 씨는 성공을 했더니 괴롭고 힘들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민호 씨, 송민호라는 사람을 정말 잘 이해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이 그래야만 민호 씨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싶었거든요. 내가 왜 그러는지. 난 왜 평소에 즐겁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요즘에. 저 근데 송민호 씨랑 다른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선수의 통삼겹. 아이고. 어림없이. 최근에 뭐 캠핑이라든지 뭐 집에서 한 잔 마시는 위스키가 전 되게 본인에게는 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즐거움을 못 찾으세요? 최대한 찾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러니까 뭐든 너무 괴로우니까 뭐라도 어떻게든 좀 괜찮아질.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한다던가 TV를 본다던가 뭐 TV 보면서 밥을 먹는다던가 그런 것들도 어떨 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구랑 통화할 때 너 뭐해? 라고 했을 때 혼자 사는 친구인데 나 그냥 뭐 일 끝나고 와서 이제 영화 한 편 보려고. 아 그래 알았어 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거를 찾고. 그렇군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대뇌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신경전달 물질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과 충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어떨 때 도파민이 활성화되냐 하면 공부를 할 때 막 이럴 때 도파민이 쫙 올라가요. 집중할 때. 네. 그리고 중요한 면접에 가서 막 이럴 때 도파민이 쫙 올라가요. 그다음에 위기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산길을 운전을 하고 오는데 어머 폭설이 쏟아져. 그럴 때 막 큰일 났다 막 이럴 때도 도파민이 확 올라가요.
상당히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의 정서와 행동과 사고 기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그런데 도파민이란 신경전달 물질이 활성화됐을 때는 대뇌 안에서 내인성 오피오이드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요. 약간 오피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민호 씨 같은 분이 창의적인 과정, 창조의 과정에서 막 이럴 때도 쫙 올라가요. 그 과정 작업이 끝나고 안정된 상태. 아, 됐어. 내 좀 쉬어야지. 이 상태가 되면 본인이 다시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뚝 떨어지면서 다시 본인을 괴롭게 해야 다시 대뇌에서는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나오니까 언제나 본인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 감각을 잊지 않으려고 그런 예술적인 감각이 악상이나 이런 게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런 감각을 약간 고통을 느끼는 걸 찾아다녔을 가능성이 커요. 뭐 문신을 해서 아니 문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신하면 아프잖아요. 일단 아프게 하든 아니면 이 감각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예술적인 센스가 있어도 괴로워. 편안해지면 편안해서 또 괴로워.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좀 정확하게 간파를 나간 것 같아서 그 정확하게 막 나는 뭐 아티스트적인 무언가 창조를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들어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꿈이 뭐예요라던가 앞으로 어떤 뭐 사람이 되고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대답을 계속해서 창작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결과들을 내놓고 인정받고 그런 일들을 오래도록 하고 싶은데 근데 걱정은 그렇게 할 땔감이 오래 떨어지는 게 무섭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했었거든요. 그게 걱정거리 중에 또 하나였고 고민 중에 현재도.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놀랐어요. 민호 씨 인생에서 의미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크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팬분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렇죠. 그분들이 없으면 좀 뭐 의미가 없고 이런 거는 성립이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이상의 어떠한 그 이상 속 깊은 터치를 주는 세상은 크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민호 씨를 힘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 있는 대상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 이 사람이 주는 어떠한 피드백 내지 이 사람이 주는 내 마음의 꽉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민호 씨한테 빈약했다면 민호 씨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호 씨한테 있어서 가족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의지가 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멤버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가장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가족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내가 가서 마음껏 쉴 수 있는 둥지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대상자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거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지금 아프세요. 한천이신데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게 또 굉장히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아버님은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간 쪽이 안 좋으셔서 안 좋으신 지 꽤 됐는데 제 아버지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병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입원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좀 많이 좀 네. 요즘 평소에 술이나 이런 거 좀 좋아하셨어요, 아버님이? 그쵸. 술에 의존을 많이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속상도 하지만 원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떠한 사건들로 인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원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툭툭 찌르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나의 어떠한 그런 감각들을 방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모순적인 여러 가지 상황 중간에서 되게 혼란스러운 느낌이에요, 항상. 우리 민호 씨가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면들이 민호 씨를 좀 힘들게 했군요. 네. 근데 민호 씨, 네. 인생의 행로에서 그 고통의 바다라 하지 않습니까? 네. 고해라 하잖아요. 이게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인간이 느끼고 표현하고 또 사랑하는 팬들하고 나누는 건 저는 참 좋은 모습이라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그 MMPI 검사에서 보면요. 우리 민호 씨의 특징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민호 씨는 이 4명 중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아주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이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거에 몰두하고 이런 걸로부터 뭔가 창조물이 나오는 데에 굉장히 기쁨과 의미를 두는 사람이고 그래서 뭔가 본인의 아주 독특한 예술적 세계 그리고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오는 그런 어떠한 감각의 기쁨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아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창의적이고 예술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유난히 중요한 분이다 보니 민호 씨는 그러지 않은 시간을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예술적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좀 사실 쉬면 쉼을 통해 회복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예술적인 힘이 생길 텐데 창의적인 힘이 계속 그 에너지가 솟구치지 않으면 사는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면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송민호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창조적이고. 그러니 왜 아무리 예술적인 송민호라도 일상에서는 송민호이잖아요. 그냥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피곤할 땐 누워있기도 하고 그런 일상에서의 생활인으로서의 송민호는 기쁨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 평범해질까 봐 무척 두려울 것 같아요. 무지하게. 평범해지면 어떡하지? 나한테 이런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이런 느낌, 이런 경험, 이런 감각적 센스 이런 게 없으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게 굉장히 높군요, 지금. 한국이 1년 365일, 아니, 만고흐라고 해서 365일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 뇌에 좀 해로워요. 그래서 그냥 조금 쉬고 휴식하고 수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아주 이 예술적인 감각이 없는 시간은 쉬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네, 제가 노력을 해봐야겠네요. 사실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내가 왜
왜 이렇게 편히 쉬지 못하고 힘들까 막 계속 이유를 몰랐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들로 좀 어느 정도 이유를 알게 돼서 네. 네. 약간 비중을 두는 우선순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길게 오래 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중간중간에 쉼과 네.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쉼과 휴식이 노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에 창조적인 활동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원동력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를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네.